자, 12월 7일 야간 방송 시작할게요. 뭐 한폴 퍼레이드 한 거는 아까 방송 전에 다 보여드렸고, 지금 5번 주간 야간 주간 야간 주간 이렇게 해가지고 5번 연속으로 몰빵 벳이 한 폴씩 나가게 되고 있어요. 그것도 막 이기다가 역전되고 이런 경기도 많고, 퇴장 당해가지고 꼭 이겨야 되는 경기에 또 진 경기도 있고, 어려운 거 다 맞추고 쉬운 거 넣었다가 틀린 것도 있고, 막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. 진짜 한폴락 종합 선물 세트 같아요. 너무 분위기가 안 좋아. 될 듯 이게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. 아예 틀릴 때 다 틀리는 게 좋은데, 이게 한 폴지게 틀리면 이게 흐름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, 그래도 뭐 오늘 끊겠죠. 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 축구 5.2배 몰빵 하나 드렸고, 농구는 너무 좋은 게 없어 보여서 3.0배짜리 몰빵 하나 드렸어요. 두 폴더만 갔으면 두 폴더만. 농구는 조금 안 좋아 보여. 오늘 제가 봤는데 크게 뭐 메리트 있는 경기가 많지 않다.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. 농구는 NBA. 아니면 가시려면 내일 오전에 9시 경기 있죠. 9시 반이랑 9시 이후의 경기, 스쿼드 뜨는 거 보고, 라인업 뜨는 거 보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뭐 유럽 축구는 이거 제가 레이팅 계속 띄워놨어요. 유럽 축구 제가 계속해서 이거 띄워놨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. 어제 제가 무승부 찍어놓은 거 전부 다 프레이 떴었고, 정배 쓴 거 정배 많이 들어왔어요. 계단에 나온 결과니까. 어제 축구도 제가 한 폴더 틀린 거 봤죠. 요거 기반으로 해가지고 간 거고, 어느 정도 뭐 괜찮을 겁니다. 참고하시면. 개인적으로 좀 좋아 보이는 경기는, 어제는 제가 뭐 좋다고, 비아레알 좋다고 했었나? 그거 들어갔잖아요. 비아레알이었나? 바르셀로나였나? 좋아 보이는 거 들어갔었고, 오늘은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는 거는 풀런 괜찮아 보이고, 로마 괜찮아 보이고, 유벤도 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호펜하임도 한번 비벼볼 것 같아요. 그 정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농구로 넘어갈게요. 농구는 자, 뉴욕 닉스랑 올랜도 경기입니다. 이 닉스 올 시즌 벌써 2번 붙었어요. 둘이 2번 붙었고, 2번 다 올랜도가 이겼습니다. 근데 이제 내일 경기에서 타운스가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요. 얘가 원래 빠진 애가 아닌데 지금 회색깔 떠 있습니다. 회색깔이라서 5대5 정도 보는데, 보통 잘 빠지지 않는 애가 이런 식으로 뭐 떠 있으면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닉스에서 타운스가 뛰었던 경기 2경기도 올랜도한테 발렸는데, 타운스까지 빠져버리면 올랜도가 당연히 이기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, 꼭 그렇진 않습니다. 그죠? 선수들 다 빠지고 차포마상 뗐는데도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. 뉴욕 닉스가 올랜도 같은 동부지구에서 이거 이번 경기까지 지면 호구 잡힐 수 있기 때문에, 이번 경기 오히려 아마 올랜도 쪽으로 배당이 떨어질 거예요. 뉴욕 닉스 올라가고 타운스가 결정하게 된다면. 저는 타운스가 결정하든 하지 않든 승패에서 뉴욕 닉스가 이길 것 같습니다. 이길 것 같고, 뭐 프렌 쪽으로 제가 3.5 써놨는데, 프렌은 올랜도가 할 것 같은데 승리는 뉴욕 닉스가 할 것 같은 그런 느낌. 한 1, 2점 차로 신승 정도 할 것 같습니다. 뉴욕 닉스 승에 올랜 프렌의 언더 오버는 233.5 언더로 가겠습니다. 아무래도 타운스 안 나오면 골밑 리바운드,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제차 슈팅에서 들어가는 횟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뉴욕 닉스 언더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다음 토론토와 보스턴. 자, 토론토가 잘 나가다가 최근 2연패 중입니다. 얘들이 홈에서 2연패예요. 샬럿한테 졌고, 레이커스한테 졌고. 샬럿전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됐어요. 백투백 경기였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지면 홈 3연패가 되는데,
오늘 배당 보면은 보스턴 정배당, 토론토가 역배당입니다. 그럴만 해요. 그리고 토론토는 퀵클리, 볼 핸들러인데 얘가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작년에는 거의 못 나왔는데 올 시즌 거의 전경기 다 나왔죠. 근데 지금 회색 불이 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못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높아 보이고, 보스턴은 올 시즌 저는 탱킹할 줄 알았는데 은근히 실력이 좀 나와요. 얘들이 지금 4등입니다. 4등 14승 9패. 근데 그 정도의 전력은 아닙니다. 절대로. 센터진이 일단 4번 5번이 너무 약해. 그래서 이 경기는 보스턴이 정배를 떠 있지만 제 생각에 핸들러가 빠진 토론토지만, 그래서 토론토가 홈 이점을 살려서 이기지 않을까 싶어요. 토론토는 4번 5번 포지션이 매우 강해요. 보스턴의 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4번에 반스, 5번에 퍼들이 있죠. 그리고 2번에 새로 데리고 온 마무케라 11도 잘해주고 있고, 그죠? 그래서 4, 5번이 괜찮다. 그렇다면 보스턴이 외곽이 터지지 않는다면 토론토가 홈에서 연패를 끊어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그리고 레이팅상으로 보스턴이 좀 높긴 하지만 상대 상성에서 122대 106으로 토론토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. 여기 토론토 프레네 언더 쪽으로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샬럿과 덴버, 샬럿 덴버 보시면 레이팅상 그렇게 큰 차이 나지 않습니다. 은근히. 왜냐면은 덴버가 최근에 그래도 좀 2승인가 했죠. 근데 그 전에 홈에서 4연패 당하고 막 그러면서 레이팅이 좀 바보가 됐어요. 그러고 난 뒤에 원정에서 지금 2연승 중인데, 직전 경기는 또 대역전승을 했죠. 2연승 중이긴 한데, 그래서 레이팅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. 다만 샬럿은 내일 경기 볼 빠지고 섹스턴 빠져요. 얘들이, 얘 두 명이 이제 볼 핸들러 역할을 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라멜로 볼 빠졌을 때 섹스턴이 들어와서 볼 핸들러 많이 하고, 둘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얘 둘이 빠지면 그 핸들러 역할을 할 애가 조금 없습니다. 공이 안 돌 가능성이 높아요. 다만 볼과 섹스턴은 기본적으로 턴오버가 엄청 많습니다. 해결도 많이 하지만 턴오버도 되게 많이 해요. 얘들이 빠진다고 해가지고 승패 그 점수 마진 보면은 그래 큰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 경기 제 생각에 저득점이 예상은 됩니다. 라멜로 볼이 그 볼을 뺏기면서 상대방한테 역습도 많이 주지만 또 무리한 플레이가 잘 통할 때는 점수도 많이 내요. 어시스트도 많고. 얘가 빠져버리면, 섹스턴이라든지 둘 다 빠져버리면 볼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서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이고, 승패는 샬럿이 지금 디아바테 또한 빠질 가능성이 좀 반반이고 트레만도 없고 하면은 아무래도 덴버 쪽이 좀 더 좋아 보이는 건 사실이다. 하지만 덴버 마행까지 보는 거는 레이팅상으로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. 10.5 원정에서 덴버가 2연승까지 했는데, 원정 이거 빌드업이 샬럿 다 빠지는데 덴버 흐름 좋으니까 덴버 마행 가겠네, 이런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. 전 이 경기 덴버가 마행까지 못할 것 같아요. 간다면 샬럿 프렌 가고 싶다. 덴버 승에. 그죠? 하지만 배팅하지는 않겠습니다. 이 경기는 덴버 승에 언더 쪽 추천드리고, 멤피스와 포틀랜드. 멤피스는 모자란트 빠지고 난 뒤에 더 잘했는데, 내일 경기 나온다는 소리도 있지만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. 나올 것 같지는 않고 다음 경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. 포틀랜드도 시즌 초반에 엄청난 페이스였는데 최근에는 이제 좀 주춤하고 있고, 그죠? 레이팅상 비슷하고 상대 상성은 멤피스가 최근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조금 더 벌리는 걸로 나오는데, 이 경기 저는 큰 차이 나지 않는다고 봐요. 포틀랜드가 간혹가다 경기력이 갑자기 좋아지는 경우가 좀 많기도 하고, 그죠? 최근에 멤피스가 이긴 팀들은 상대들 보면 조금씩 처지는 팀들 많이 만나서 이겼어요. 근데 포틀랜드는 좀 강팀들 많이 만났어, 대진이.
그래서 멤피스를 만나면 여태까지 만난 팀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수월한 팀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. 이 경기 저는 포틀랜드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, 근데 프렌이나 마인이나 그 큰 의미는 없어요. 1.5라서 포틀랜드 프렌 쪽으로 접근하고, 언더 오버는 양팀 만나면, 지금 원래 멤피스가 페이스가 되게 빠른 팀이었어요. 최근에 페이스 좀 많이 느려졌는데, 포틀랜드가 에너지 레벨 높은 팀이라서 얘 빠르게 가면은 멤피스도 거기에 말려가지고 예전에 했던 농구 다시 할 수 있습니다. 이 경기는 오버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제 기준점은 228이에요. 근데 오늘 기준점 235면 언더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, 제 생각엔 내일 페이스 되게 빨라질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버 쪽 추천드립니다. 시카고와 골스, 유일하게 내일 매치업에서 백투백 있는 팀이 골스예요. 골스가 오늘 경기 다 뺐죠. 다 빼고도 이겼습니다. 이 경기 아마 골스 추천하는 사람들 많을 텐데 전 추천 안 했어요. 언더만 추천했었죠. 저는 그 골스 반대. 저는 골스 프렌 쪽 추천했었고, 오늘 경기는 이제 또 커리, 버틀러랑 디그린이 나올 가능성이 5대5예요. 아마 제 생각 나올 것 같아요. 얘들 두 경기 연속으로 빠지기는 좀 부담스럽죠. 요새 말도 많은데, 레이팅상 비슷하고 상대 상성 더 좁히고 하는 거 보면 시카고가 마냥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. 골스가 백투백이긴 하지만 최근 시카고 분위기가 너무 안 좋죠. 다만 시카고도 내일 경기에 대거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요. 그죠?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뭐 애매하긴 하지만 시카고가 역배입니다. 시카고가 이번 경기는 연패를 끊을 타이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내일 버틀러가 나오든 안 나오든 시카고 비빌 가능성은 좀 높다고 봅니다. 전력 자체가 그렇게 떨어지는 팀은 아니에요. 부상자들 웬만큼 돌아오면 다시 탄력받고 나갈 수 있는 팀이라 좀 보고 있습니다. 골스는 커리가 빠져있는 동안 아마도 5할 유지가 목표일 거예요. 작년에도 5할 승부에서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했거든요. 올 시즌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지금 또 5할이죠. 5할 또 맞췄죠. 오늘 만약에 졌었으면 승패 마진 마이너스 2였는데 오늘 또 극적으로 이기는 바람에 승패 마진 0 됐어요. 0 됐으니 다시 내려가야지. 그죠? 그래서 이 경기는 시카고 역배가 좀 더 좋아 보인다. 그리고 언더 오버는 이게 골스가 컬이 없으면 정말 점수를 못 내긴 하는데 왠지 이거 오버하고 싶어요. 이유는 없어요. 그냥 3점이 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다음 필라델피아와 레이커스. 어렵습니다. 이 경기 정말 어려워요. 왜냐면 엠비드와 폴 조지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. 필라델피아는 특히 엠비드가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 가지고 경기 양상 자체가 너무 달라지는 팀이라 내일 이거 보고 해야 되는데, 제 생각에는 이 경기 엠비드랑 나오고 안 나오고 상관없이 레이커스가 좀 더 유리한 경기면 틀림없어요. 그죠? 일단 돈치치랑 리브스가 너무 좋아요. 지금 올 시즌. 그래서 필라델피아 맥시가 지금 혹사당하고 있는데, 맥시가 최근에 점점 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. 그거 비교해보면 레이커스 1 가능성이 높아지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. 맥시의 짐을 폴 조지랑 엠비드가 조금 가져와줘야 되는데, 폴 조지는 그래도 뭐 수비에서도 공격에서도 밥값 1인분 하는데, 엠비드가 너무 애가 군떠. 일단 골밑까지 기어 들어가면은 1인분 하는데 거기까지 기어 들어가던 과정 자체가 너무 힘겨워 보여요. 그래서 이 경기 레이커스 승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, 언더오버는 엠비드 들어오면은 언더 봅니다. 저는 엠비드가 들어오면 언더. 근데 쉽지 않다 언더오버 예측하기는. 그죠? 유타와 오클라호마. 자, 이 경기 재밌을 거예요. 내일 이제 오클라호마 1옵션 스가가 결장합니다. 올 시즌 정경기 다 출전했는데 스가가 내일 드디어 결장을 합니다. 유타 정도는 스가 없어도 잡을 수 있죠. 잡을 수 있을 거예요. 스가가 빠진다고 해도 일단 제일런 윌슨, 제이더비 복귀를 했기 때문에 웬만큼은 득점 내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. 그리고 AJ 미첼과 그리고 위긴스 얘들이 2옵션 역할을 또 해줄 수가 있습니다. 올 시즌에. 하지만 확실성은 떨어집니다.
스가가 있을 때보다 그래도 웬만큼 비빌 거다 라는 점이고, 다만 유타는 다 장신이에요. 1번 포지션 빼고는 전부 다 2m가 넘어갑니다. 벤치 멤버도 그래요. 근데 지금 오클라호마는 하텐슈타인이 빠져있는 상태고, 홈그랜 그리고 제일윈 윌리엄스, 제일윈 윌리엄스는 주전이 아니라 항상 로테로 나오는 애예요. 특히 득점력이 있거나 막 그러진 않습니다. 그건 팀 수비는 잘하긴 하는데 득점력을 기대하기는 힘든 그런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이 경기 저는 오클라호마가 이길 거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풀앤 마행까지 하기는 상당히 힘들 거라고 봅니다. 유타가 대놓고 키로 신장으로 밀어붙일 경기임이 뻔해요. 신장으로 밀어붙이고 골 밑에서 막 2명 3명 물량 공세하면서 비비기 들어가면 오클라호마가 수비가 좋다고 해도 물량 공세 당해낼 재간은 크게 없어 보여요. 다만 유타는 턴오버가 너무 많아요. 얘도 오클라호마는 턴오버 유발을 제일 잘하는 팀이고 항성상 안 좋아요, 이런 면에서는. 그래서 이 경기는 유타도 점수를 좀 내지만 결국은 한 끗 차이를 넘지 못하고 오클라호마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경기로 보입니다. 그래서 오클라호마 승에 핸디캡 덤에 걸리는 그런 양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덤에 걸릴 것 같아요. 10.5라면 좀 큰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스가가 나왔다면 11.5네요. 11.5 스가가 나온다고 해도 이 11.5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. 하긴 하겠죠. 근데 스가가 없다면 조금 힘들지 않을까. 공격 리바운드 많이 내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. 이 경기 유타 프렌의 언더 오버는 유타도 공리 잡으면서 적극적으로 림어택 하면 점수를 좀 낼 거고, 오클라호마도 상대 턴오버 유발하면서 역습해가지고 점수 꽤 내지 않을까. 그리고 유타 수비가 좋지 않기 때문에 3점 찬스가 많이 날 겁니다. 236.5 오버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판단돼요. 유타 프렌의 오버 쪽 추천드립니다.